박 전 대통령의 4차 옥중 조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 특수통 수사팀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전과 물론 다르지 않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도 9명 중 7명이 해고가 된 상태에서 곁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인단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변호인단 문제는 이제 앞서서 우리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유영하 변호사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가 했는데 네. 결국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최명성 이 두 변호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7분들은 이제 해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분들이 무슨 뭐 대통령한테 많은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이라든지 네. 또 본인들의 어떤 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인들이 자원봉사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최근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어떤 대통령한테 이 자문을 하는 게 네. 대통령 무죄다. 무조건 이거 조사 응하실 필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머지 변호사들이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할 걸 가자. 그리고 특검과 헌재 그리고 검찰 조사는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 결국 모든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 건의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혼자서 저를 하면서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아마 서성건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알고 남 변호사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스타일이 구치소 내에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보도가 잇따랐거든요. 예.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 선임 때 네. 몇 가지 철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피해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평소에 잘 알았던 네.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거. 이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자기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 최악의 경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현정 의원 얘기처럼 법리적으로 사실은 공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유영하 변호사 뭐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과거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나 오랜 관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 또는 그 이전에 새누리당 대표 시절부터 거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시시콜콜 챙기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 유 변호사는 지금 김 앵커 말씀처럼 그냥 좋은 얘기, 편한 얘기, 귀에 담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관계가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무엇보다도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그 당시에는 경기 군포에 나왔던 후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 유세 그리고 몸소 띄워주신 부분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끈끈한 인연 9년 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유세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감과 신뢰, 그리고 밤을 새서라도 이뤄내는 추진력,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저격수로 이분이 일명 호위무사로도 많이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뉴스앤 이슈 취재 결과 유영하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의 지금 변론 태도가 이때 보셨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변론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심기경호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위 조절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타이밍도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살피는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심기 변호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제 검사가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끊는다거나 더 이상 못하게 뭐 이렇게 막는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용인술이 어떤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의리 이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예전에도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유영하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이 의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사실 법률적인 조언을 맡아왔거든요.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법률 지원 단장을 맡게 되면서 BBK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까지 직접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을 했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또 꾸려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또 맡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 전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그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와서 도와주십시오. 와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좀 상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사법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엮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네.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갈라진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투성이의 근거가 빈약하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징역형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서성건 변호사가 네. 중앙 썬데이하고 인터뷰를 했나요? 거기 그저께죠. 거기서부터 저도 감을 좀 잡았는데 네. 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해임이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그 뭐 헌재의 약간 무리한 모습, 네. 또는 검찰의 무리한 모습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 모습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그 불통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감옥에서도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정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재판인데 그럴수록 더 그 법률 대리인을 잘 써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저는 어떤 법리적인 그런 주장과 함께 또 대국민 관계 여러 가지 모습에서 딱딱하고 전혀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거는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다. 그래서 네. 보수 진영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것마저 팽개치는 모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그 자기 편을 읽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단맛이 깃든 이야기만 훨씬 더 귀를 기울인 게 아니냐라는 평가 속에 지금은 작고하신 분입니다만 김용환 고문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용환 고문, 이제는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원로 7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분이 비서실장 간 이유 당연히 진작에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때 어떻게 박 전 대통령 앞에 헌사를 보냈는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주로 군주 혹은 하명을 받았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잘했다는 김기춘 전 실장입니다. 그래서 탄핵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용환 고문이 네, 그럴 줄 알았다. 좀 쓴소리를 받아들이셨어야지 하고 자신이 과거에 곤혹스러웠던 사연을 소개하시고 했다고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이제 네. 청와대라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왜 재앙적 대통령이라 이야기하면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사실은 누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다 청와대에 가게 되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대통령한테 가서 정말 쓴소리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서 그냥 칭찬만 하고 왔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이제 김용환 그 전 고문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7인의 멤버고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면 충성스러운 분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는 최태민과 좀 이제는 그림자를 지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윤회와 이제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려고 저를 지원하셨냐 네. 하셨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일체 전화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전화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김기춘 실장을 딱 기용되는 걸 보고 왜냐하면 김 실장이 이제 보시면 정말 대통령한테 그지없는 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저스하고 뭐 엘레강스한 분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옆에서 24시간 보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의 원칙이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딱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무죄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 검찰이 문제고 헌재가 문제고 법원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은 네.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걸 받는 대통령 입장에 본다면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느낄 것인데 네. 참 저런 이 쓴소리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의 불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7인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의감과 신뢰, 그리고 밤을 새서라도 이뤄내는 추진력,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저격수로 이분이 일명 호위무사로도 많이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뉴스앤 이슈 취재 결과 유영하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의 지금 변론 태도가 이때 보셨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변론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심기경호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위 조절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타이밍도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살피는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심기 변호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제 검사가 하게 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끊는다거나 더 이상 못하게 뭐 이렇게 막는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용인술이 어떤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4차 옥중 조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 특수통 수사팀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전과 물론 다르지 않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도 9명 중 7명이 해고가 된 상태에서 곁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인단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변호인단 문제는 이제 앞서서 우리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유영하 변호사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가 했는데 네. 결국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최명성 이 두 변호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7분들은 이제 해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분들이 무슨 뭐 대통령한테 많은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이라든지 네. 또 본인들의 어떤 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인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그 당시에는 경기 군포에 나왔던 후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 요새 그리고 몸소 띄워주신 부분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끈끈한 인연 9년 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유세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아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평소에 잘 알았던 네.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거, 이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자기와 인척관계인 변호사,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 최악의 경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현정 의원 얘기처럼 법리적으로 사실은 공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유영아 변호사 뭐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과거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나 오랜 관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 또는 그 이전에 새누리당 대표 시절부터 거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시시콜콜 챙기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 유 변호사는 지금 김 앵커 말씀처럼 그냥 좋은 얘기, 편한 얘기, 귀에 담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관계가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무엇보다도 과거에 박 전 들이 자원봉사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최근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어떤 대통령한테 이 자문을 하는 게 네. 대통령 무죄다, 무조건 이거 조사 응하실 필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머지 변호사들이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할 걸 가자. 그리고 특검과 헌재 그리고 검찰 조사는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 결국 모든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영아 변호사 건의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 혼자서 저걸 하면서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아마 서성근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알고 남 변호사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스타일이 구치소 내에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보도가 잇따랐거든요. 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 선임 때 몇 네. 가지 철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